한국인의 국적 포기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란 조사가 나왔습니다. 10달러 10센트로 올리자는 연방 최저임금 법안이 어제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오늘 2014 효녀상과 효부상 등 수상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위장 전입자를 색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뉴욕 일원의 대기 오염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빈말만은 아닙니다. 지난 50년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은 100만 명이 넘고 국적 포기자도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란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의 수가 귀화자보다 많은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권 공개 포럼 사이트인 아이삭 브록 소사이어티에 따르면 한국 해외 이민자들의 국적 포기가 공식 통계가 집계 가능한 아시아 선진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연평균 1,680명이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인구 10만 명당 4.5명, 홍콩은 25명, 대만은 152명, 싱가포르는 431명이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처럼 대형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는 그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으로 귀화한 한국인들은 16만 5,590명으로 같은 기간 일본인 귀화자의 8배가 넘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962년부터 2013년까지 51년 동안 해외로 나간 국내 이주자는 115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7, 80년대 한 해 3만에서 4만 명에 이르던 해외 이민자 수는 최근 수백 명까지 떨어졌지만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해는 그 수가 증가합니다.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이민자 수는 14,477명에서 15,917명으로 증가했고 IMF 금융위기 당시에는 12,484명에서 98년에는 13,974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명 텐텐 법안, 연방 최저임금을 10달러 10센트로 올리자는 법안이 어제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2기 역점 사업이었는데요. 결국 공화당 벽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최대 국정과제로 삼은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이 어제 있은 상원 표결에서 54대 42로 무산됐습니다.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7달러 25센트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0달러 10센트로 인상하고 그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높이자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60표를 얻어야 하지만 결국 부결 처리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인상안이 고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현재 최저임금은 2008년에 제정된 것이라며 가구의 수입이 연방 빈곤선 이상이 되기 위해 이 법안의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난과 싸우고 있는 2,8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저버리는 결정을 내렸다며 공화당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주정부 차원의 정책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재발의를 위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뉴저지의 상록회 효행상 시상식과 문화축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상록회는 2014년 효녀상과 효부상 등 다양한 부문의 수상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매년 거행하고 있는 효행상 시상식과 문화축제.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유산인 충효를 이민 후세들에게 물려주고 미국 사회에 알리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그 부모들을 모시는 효행을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서도 이것을 타민족, 여러 민족이 사는 이 타민족들에게 확산해가지고 우리 이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알리는 데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효자상 없이 2명이 효녀상에 공동 수상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그 밖에 효부상과 장한 어머니상 등 8개 부문에서 총 9명이 수상합니다. 남수자 씨는 본인 자신도 원로한 나이지만 100살이 넘은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셔 효녀상에 선정되었으며 백영미 씨는 홀로 2 자녀를 키우면서도 주변의 어려운 노인들을 친부모같이 섬겨 효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효부상은 90세가 넘은 고령의 시각장애인 씨 아버지를 친딸처럼 모시고 있는 이헌옥 씨가 받게 됐습니다. 장한 어머니상은 남편으로부터 아픈 상처를 받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정향자 씨에게, 장수상엔 98세인 이강민 씨가, 사회봉사상은 아시안 여성봉사단체 원혜경 이사가, 한민족상은 아콜라 한국문화학교 교장인 허낭자 씨가 수상합니다. 각 팰리세이즈팍 시장과 리치필드 시장의 추천으로 수상된 특별상엔 지난 수십 년간 지역봉사 업무에 헌신한 프랜신 백 씨와 모데스터 메디나 씨가 선정됐습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주최하는 효행상 시상식과 문화행사는 오는 10일 토요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파인프라자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위장 전입자를 색출하기 위해 차량국 정보를 이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단체는 이민자 차별의 요소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상원의원인 니콜라스 사코는 지난달 28일 각 학군에서 학생의 위장 전입 여부 조사를 위해 차량국 기록을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놀스버겐 교육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사코 의원은 최근 놀스버겐에서 위장 전입 사례가 늘면서 이를 색출하기 위한 조사 방법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만약 학군 측이 운전 면허증 정보 등을 확인하면 지금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미 시민자유연맹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시민자유연맹은 이민자를 포함 운전 면허증이 없는 주민이 많은데 차량국 정보를 거주 확인에 이용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운전 면허증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학군 측이 입학을 거부할 수 있어 잠재적인 이민자 차별 요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주 확인을 위해서는 전기료나 전화료 납부 기록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달 전미 시민자유연맹으로부터 학생 입학 시 부모의 신분증 요구 조항 삭제 등을 요청받은 학군들 가운데 일부는 수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고 나면 인상 소식. 이젠 놀랍지도 않으시죠? 휘발유 가격은 11%, 식료품은 25%, 주거비도 11%나 올랐지만 내릴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당분간은 고공행진을 계속한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우울합니다. 내년부터 뉴욕시 택시 요금도 대폭 오릅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가 어제 택시 요금 인상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2015년 1월부터 옐로캡과 그린캡의 주행 요금에 30센트의 할증 요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요금은 기본 요금 $2 50센트에 6마일 이후부터는 0.2마일 주행마다 주행 요금 50센트와 텍스 50센트가 붙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6마일 이후부터 0.2마일 주행마다 주행 요금 50센트에 30센트의 할증 요금이 추가됩니다. 시 당국은 이번에 신설된 할증 요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2016년 1월부터 택시기사 또는 택시업체에 지원해 휠체어 승객도 탑승 가능한 택시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 택시 요금은 2년 전 17% 인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비, 개인 택시 면허비 등 어쩔 수 없이 올렸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장애인 탑승 택시를 늘리기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현재 뉴욕시에 휠체어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는 231대뿐이지만 앞으로 2020년까지 7,5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건강 문제, 천식과 심폐기능 저하, 알러지 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스모그로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도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뉴욕 일원의 대기 오염 상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협회가 어제 전국의 대기오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자료가 집계되지 않은 브루클린을 제외한 4개 보로의 대기오염 상태가 F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F등급은 건강에 유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뉴욕시뿐 아니라 서폭과 웨스트체스터, 라클랜드 카운티 등 뉴욕시 근교 지역도 모두 F등급을 받았습니다. 가든 스테이트로 청정 지역을 떠올리게 하는 뉴저지주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버겐 카운티를 비롯해 미들섹스와 허드슨 카운티도 F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폐협회는 연방 환경부가 3년간 측정한 각 지역의 스모그 등 오존층 오염 상태와 24시간 자동차 매연에 의한 공기 중 유해 물질 수치 등을 조사해 매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맨해튼과 퀸즈, 스태튼 아일랜드 등 지역은 대기 오염 상태에서 F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 유해 물질 수치는 B등급으로 측정됐습니다. 브롱스의 유해 물질 수치는 C등급, 브루클린은 B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협회 측은 공기 중 유해 물질 수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오존층 파괴로 대기 오염의 위험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의 의료사고, 전국적으로 병원들의 안전도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맡겨야 하는 환자들은 불안합니다. 병원들의 환자 안전평가 결과가 병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비영리 병원 평가기관 리프로그가 전국의 약 2,500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 실수와 부상, 사고, 예방책 등 28개 항목으로 환자의 안전을 평가 조사했습니다. 결과 뉴저지는 전국 7위, 뉴욕주는 46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가 대상이 된 뉴저지주 66개 병원은 평균 점수 3.05점을 기록했습니다. 또 최고 등급인 A를 기록한 병원은 30개 병원으로 나타났고 F등급을 받은 병원은 없었습니다. 특히 헐리네임, 잉그루드, 해켄색, 벨리병원 등 뉴저지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들은 대부분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병원은 전년도 평가에서도 A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반면 뉴욕주 조사 대상 150개 병원의 평균 점수는 2.8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 가운데 뉴욕 퀸즈 병원과 나소 카운티 대학병원 등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엘르머스트 병원은 B등급, 플러싱 병원과 메나셋 놀쇼어 대학병원 등은 C등급으로 나타났고 맨해튼에 있는 유명 병원 마운트 사이나이도 C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병원들의 안전도 평균 점수가 6% 상승하는 등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증가는 예상 밖의 결과여서 계절적 변동 요인으로 분석되지만 경제와 금융시장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4,000건 증가한 34만 4천 건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치 32만 건을 웃도는 수치이고 최근 9주 동안에도 가장 높은 것입니다.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 평균 수치도 32만 건으로 한 주 전에 비해 3천 건이나 늘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증가의 직접적인 이유를 확실히 밝히지는 못하지만 매년 각급 학교의 봄방학이나 부활절 행사가 고용지표 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저조했던 지난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과 맞물려 금융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직 고용시장에 위험 신호로 작용하는 40만 건을 밑도는 만큼 계절적 변동 요인이 사라지면 호전될 것이라는 희망적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얼었던 소비자 심리가 풀리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계 소비 지출이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지난 3월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9%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이후 최대폭이고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 0.6% 증가도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소비 지출 증가율도 0.3%에서 0.5%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경기가 올해 초 미 전역을 덮친 한파와 폭설 등에서 벗어나 본격 회복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소비 지출은 전체 국내 총 생산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실제 국내 총 생산에 반영되는 소비 지출도 지난 3월 0.7% 증가하면서 역시 2009년 8월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개인소득은 전달에 비해 0.5%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것이고 시장 예측치 0.4% 상승보다도 약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